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9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 좋은 보도라기보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보도가 하나 있어서 요거부터 전해드릴게요. 서울신문 보도예요. 미디어 비평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익사한 이민자 부녀 사진 보셨죠? 아, 네. 예. 그 부녀 사진을 보면서 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내가 왜 어떻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너무 안쓰럽잖아. 물론 아기만 있는 사진 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형같이 일하고 네, 바닷물에 휩쓸려. 정말 예.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또 아빠와 딸이 아주 어린 딸이 그렇게 둘이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민 정책, 내가 난민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이제 부녀가 익사를 한 것이고요. 죽는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는 듯 이렇게 아빠가 꼭 잡고 있고 또 딸은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사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멕시코에서 반이민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더 심화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되게 유명한 최고로 좋은 언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수 언론이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이 사진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들이 그 사진을 보도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칼럼을 반성의 칼럼을 가디언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이제 기사화했는데요. 칼럼에서는 가디언 호주판 출신인 폴 체드윅 에디터가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글을 쓰는 오픈 도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에 이 내용이 들어있었대요. 체드윅 에디터는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은 때때로 공공의 문제를 강력하게 응축하고 있는 인간형을 보여줘 상징으로 만들거나 문제의식을 전달하게 한다. 엘살바도르 부녀 이전에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배기 알랑 쿠르디, 시리아에서 피와 먼지로 범벅이 돼 있던 5살 오무란 다크니슈, 그리고 베트남에서 벌거벗고 울부짖으며 내달리던 네이팜 소녀 등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큰 문제의식을 공공의 문제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요. 이런 사진들은 전 세계에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만 때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거나 있는 편을 선호하는 쪽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사진은 주인공의 의사와 관계없이 찍히고 발행되어 전 지구에 퍼진다. 시신이 나온 사진을 보는 것은 독자로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기도 하다. 그 가디언 역시 사진을 보도한 뒤에 수십만 명의 그 독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가디언은 예의가 없거나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도 받았다라고 체드윅은 전했습니다. 근데 체드윅은 이런 사진을 보도하는 뉴스 편집자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소개했는데요. 이와 같이 썼습니다. 공짜로 쓰지 말라. 사진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라. 적절한 경고를 해라. 슬픔에 민감한 감성을 고려하라.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라. 보도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진을 쓰기에 앞서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가디언의 캐서린 바이너 편집장은 우리는 사진이 사람들에게 미국 이주 정책의 희생자들을 이해하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이미지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일은 아무리 충격적이더라도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때때로 괴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드윅은 아무리 그래도 그 가디언 보도, 사진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체드윅 주장은 불쾌한 이미지라는 경고와 함께 보도되기는 했지만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길 원치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독자가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 썸네일 이렇게 먼저 뜨는 거 있잖아요. 네. 미리 보기. 네. 썸네일이 많이 읽힌 기사, 관련 기사 목록에 표출되어서 엄숙함이 떨어졌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진과 함께 표출된 광고도 적절치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지지한다. 하지만 가디언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의 타당한 비판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교훈을 얻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억울할 수 있지만 경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냉소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신뢰를 갉아먹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진이나 뭐 특히 죽음을 다루는 사진들, 전쟁 참상 사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사진이 주는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있고 그 교훈은 있지만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근데 이 체드윅이라는 분의 칼럼의 그 핵심 이 서울신문 저는 뭐 본문은 다 읽지 못했지만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여기는 독자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독자의 항의를 담아서 그걸로 칼럼으로 쓰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픈도어 코너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독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취지는 이래라고 딱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취지는 이렇지만 당신들이 지적한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네요라고 인정하는 칼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칼럼은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측면인데 이런 태도 자체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제 참사 보도나 이런 것들 이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칼럼을 만드는 것도 참 괜찮겠다. 독자의 의견을 왜냐하면 독자 권익위원회나 이런 거 만들어서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막 불러다가 한 마디씩 하게 하고 막 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독자 의견 다양하게 들어오잖아. 막 댓글로도 들어오고 비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거를 잘 수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옴부즈맨이죠. 옴부즈맨이 제대로 있어서 그 옴부즈맨을 옴부즈맨 칼럼답게 제대로 쓰는 사실 우리도 옴부즈맨을 실시하는 곳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게 다 거의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민원연 방송 모니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생각만 하는 나라 있긴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아.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면은 진짜요? 세상에는 황당한 나라도 많고 다양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 특히 TV조선이 맨날 말하는 정상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야. 그런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그 자체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한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네. 그분께서 하신 정확한 워딩을 알려드리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내고도 그건 없고요.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더니 이분께서는 아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데에 대한 부작용을 내가 말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그런데 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문장이었고 오해를 근데- 불러일으켰다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외국인 혐오 발언이잖아요. 이거 네, 대놓고. 네. 뭐 그렇죠. 외국인이 기여를 해온 게 없다라든지 임금 수준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건 불공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거는 인류애를 상실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인류가 없어지려고 하네. 뭐. 그래서 이게 정치권, 그러니까 여야 사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물론이거니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장제원 의원이나 여러 가지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언론들도 대부분은 이게 상식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죠. 말을 했어요.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 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됩니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조선이 약간 특이했는데 그러면 이게 TV조선을 내가 저격하려고 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저격하려고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유독 팁니다. 그래서 네. 먼저 정리를 해보면 네. 19일과 20일 이틀간의 8개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차별 발언을 보도한 건 총 23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2건에서 5건 정도를 보도를 했다는 건데 네. 특이하게도 채널A는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뭔가 숨겨주고 싶었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거는 안 했으니까 그래 일단 지적해서 넘어간다고 치는데 아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선희 씨가 방송 뉴스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방송 전협정 뉴스에서 이걸 다루면 비판해야 되잖아. 그쵸. 어. 비판해야 되고 또 대부분 또 다들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판 안 하려면 안 하거나 그쵸. 옹호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저희를 의심해 볼 수 그쵸. 있죠. 그래서 어. 채널A는 안 하고 TV조선은 옹호하는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대단하다. 비판하는 여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거나 네. 아니면 기자가 직접 스탠딩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비판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네. TV조선이나 MBN의 경우에는 여당이나 그러니까 다른 야당 말고 여당의 주장을 얘기해줘요. 황교안 대표를 지적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립을 맞춰주는. 근데 제가 초까지 그때 셌었는데 초를 세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더 길게 보도해주는 경향이 TV조선과 MBN에서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 너희들의 가치 판단이니까 방송사들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TV조선의 팩트체크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 코너에서 엉망인 이제 보도가 나왔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보도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지금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다 믿잖아요. 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많이 혹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요 다 이 말에 저는 맞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외국인한테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냐라고 저는 분명히 국민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지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요. 제 주변에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요. 네.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외국인한테? 똑같이 임금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황교안이 저렇게 말할 때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그 다음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만은 네. 물론 우리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나름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민원연의 미더 태국에 선택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조차도 이주민 노동자한테 그렇게 오른 임금을 꼭 줘야 돼? 그 내국인은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외국인은 좀 옛날처럼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을 무조건 못상식하다고 퉁치기에는 별로 정보가 공유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그냥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우리가 외국인을 그런 산업연수원제를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써요? 우리가 필요해서 모셔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발 와라 해서 모셔온 사람들이에요. 기여한 바가 없으면 왜 써?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산업연수원제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이전에도 이게 굉장히 벌써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한참 됐죠. 한 10몇 년 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 우리 국민들이 잘 못하고 힘들다고 하는 분야의 일들을 주로 하시도록 모셔왔어요. 그리고 진짜 막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에는 막 노예처럼 그렇죠. 진짜 진짜 몰상식하게 그렇게 막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여한 바가 없다? 라는 말은 깡패야, 깡패.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막 그런 애니깽 이런 걸로 막 멕시코 막 농장에 가서 일하시고 독일에 가가지고 막 그 서독 간호사로 일했어요. 근데 독일이나 그 멕시코에서 한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지금? 돈 적게 줘도 돼.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일단은 기여한 바가 없다. 그 한마디로 벌써 감정이 확 상해버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리고 세금을 낸 것이 없다? 이거는 완전히 무슨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분은 근데 뭐 다 모른다 아니면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시리즈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너무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 세금 낸다고요. 다 내고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다 들고요. 다 한다고요. 그거를 답답해. 아무튼 이 사람 오히려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세금을 내는데 혜택은 사실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잘못이고 그다음에 월급을 그렇게 따로 주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내 법에도 차등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국제법에도 할 수 없고 그 국제법이 우리랑 상관없는 국제법이 아니고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ILO 협약에 우리가 그 조약을 준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말이야.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몰상식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발언 그냥 들을 때와 이 발언이 무슨 발언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야 그 이후에 우리 선희 씨가 지금 TV조선이 얼마나 나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일단은 개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TV조선의 그 유명한 눈물겨운 따져보니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강동원 기자 또 출동하셨고. 네, 아주 이분이랑 약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분 코너를 이런 걸 금강이라고 자세히. 우리는 말하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살짝만 파도 두둑두둑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네. 금방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발언 자체의 진실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JTBC나 이런 데서도 네네. 그렇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접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주장의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동원 기자분께서는 왜 황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냐를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했냐라고 들어가면은 이게 당연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왜 했냐고 얘네들이 이제 따져보니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아니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고, 네. 신동욱 앵커와 이제 대담을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신동욱 앵커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뭐 영향을 많이 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최저임금 상승폭만큼 임금 인상이 된 셈이죠.
자, 실제로 최저임금이 16.4% 이 최대폭으로 오른 해가 지난해였죠. 이 통계청 자료를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전인 2017년에는 평균 200만 원에서 이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이 37만 5,100명이었는데 이 지난해에는 약 41만 8,3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진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간 것이지 이게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금을 차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내국인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에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한국 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한국인들의 64% 수준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받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뭔가 가져가는 무슨 임금이 크게 뭐 파이가 늘었다거나 뭐 한국인들의 임금을 뭔가 뭐 싹쓸이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한국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64%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에서 구멍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구멍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그 평균 내국인 평균 임금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이주 노동자는 다 고만한 일만 하는 거야. 100에서 300만 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조금 승진을 하고 우리 국내 내국인들은 어찌됐든 나이가 들면 40이 되면 월급이 올라가고 막 올라가가지고 경력직이 되면서 엄청 좋아지잖아요. 상황이. 네. 처음에 입사할 때는 최저임금을 받지만 올라가잖아. 근데 이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 그런 어떤 생산직 일에서 그 자리에서 맴돌게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그러니까 평균 임금은 64%에 그친다. 이 64%가 평균 임금을 못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위로 승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100에서 2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에서 300으로 넘어가서 100에서 200은 줄어들고 200에서 300 받는 사람은 4만 명이나 늘어버린 건 사실이야. 그러니 이거는 선희 씨처럼 우리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우 나 진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다가 200에서 300 주고 있어. 아 열받아.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이지.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어찌됐든 그분들을 안 줄 거면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를 줘야 되는 일이잖아. 일을 아예 자기가 사업을 접지 않을 거면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건데 내국인 노동자는 아마 그 일을 그 월급을 받고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일들이 굉장히 고된 일이고 그야말로 임시 또는 위험한 일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엄청 고마운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내국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자꾸 월급이 올랐다. 얘네들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외국인 노동자 다 뺄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 다 빼면 맞아요. 내국인 노동자로 그럼 해. 그럼 내국인 노동자로 하면 좋아? 못한다.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망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일용직이 된 거야. 일용직이 돼서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자기는 채용이 안 되고 그게 정말 매일매일 가서 일자리를 그 공사판 이런 데서 자기는 채용이 안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용이 돼서 화가 난 거야. 우리가 강의 들을 때 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강의 들으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내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내가 매일매일 픽업이 안 된다. 그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 우리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고용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이제 한번 실패하고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막 20, 30대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그런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이 사람을 채용할 때 힘이 완전 일의 능률이 완전 남다른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자꾸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내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내가 내 친구처럼 욕이나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 일용직으로 그렇게 하는 건설 현장에 굉장히 많은 착취 구조가 있고 그 어떤 그 건설에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일용직으로 계속 사람을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제도를 먼저 우리 국내 제도를 먼저 짚어보는 게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서 막 그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그 분들끼리의 싸움 여기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마치 기생충에서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날 피튀기고 막 그러잖아. 그런 느낌만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서 그 사장 입장 그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일을 잘하니까 자꾸 그렇게 데려가게 되고 그럼 내국인 노동자는 자꾸 감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꾸 외국인을 많이 데리고 오는 거야? 저 사람들 다 나가야 돼. 이런 말을 현장에서 하고 이걸 황교안한테 가서 조르는 거지.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이쪽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표를 가져가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을 내보낸다고 능사가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건설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어떤 그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른 식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다 빼면 외국인들을 다 내보내면 그것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당장 그런 소리를 딱 누가 들으면 내 친구 같은 사람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막 그런 항의를 하면 자유한국당 그 소리만 귀에 듣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거기에 이렇게 딱 몰입해서 그런 발언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들과 우리가 상생을 하는 방법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TV조선의 주장이 또 있어요. 지금 하나 한 거예요. 실제로 임금이 올랐느냐? 올랐다. 올랐는데 어쩔 것이냐? 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업들의 부담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임금을 차별하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TV조선은 그렇게 계속 묻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 강동원 기자,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뭐 법대로 하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예.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서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기 누구 마음대로 그걸 줄여주냐고. 그러니까 줄여줄 근거가 없어요. 법을 다 위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6조에 보면 균등한 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도 똑같이 ILO 협약 우리가 든 그 111호에서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도적,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해서 임금을 낮추자?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제도를 마련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국내법으로 국제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근로기준법도 ILO 협약도 다 무시하는 발언을 금방 하신 겁니다. 자,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른 임금만큼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라고 따져보면 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명 뭔가 그 자국에 뭔가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송금하는 게 당연하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온 부분도 아니, 우리나라 분명히 있을 사람들도 테니까. 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그렇죠, 궁금해요. 그렇죠. 국세청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 한 40%를 국내 소비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는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조 원 정도를 우리 내수 시장에 썼고 그렇게 되면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 당연히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수 경제에도 어느 정도의 기여를 그리고 세금으로도 세금을 내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그거겠죠. 아니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면 그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TV조선의 말들은 그나마 통계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왜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나마 그나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 때문이었는데 그다음 때문. 아주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옹호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를 가져왔겠죠. 일단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요. 다만 이 고급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독일은 지난 2015년에 최저임금법을 도입해서 이 외국 전문 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은 ILO 국제협약 차별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정상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라는 이름으로 이 최저임금의 80에서 90%만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동원 기자 말에 의하면 전 세계가 안 지키고 있다는 건데. 아시아, 유럽, 북미 미국 뭐 다 난리 안 났습니다. 지킨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네. 지금 나온 사례가 싱가포르, 유럽, 독일, 미국, 일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먼저 싱가포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싱가포르 노동부를 또 열심히 구글링 이 짧은 영어로 막 파헤쳐 봤더니 그러니까 명시적이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탁 명시해 놓은 건 없었는데 노동부에서 PWM이라고 프로그레시브 웨이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임금 모델입니다. 이름이 여기서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조경 노동자 이들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PWM 모델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불을 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2022년에는 더 오르고요. 경력이나 역할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달라요. 뭐 청소 노동자 1년차 그리고 뭐 매니저, 더 매니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들 노동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거기에 모델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것도 이런 모델이 있다. 그리고 왜 청소 경비 조경이냐면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들에 대해서는 이 최소한의 임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노동부에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내국인을 위한 그 최저임금이고 싱가포르 사람들을 위한. 네, 싱가포르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비자가 따로 이렇게 발급돼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또 다른 걸 적용하고 있는데 그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저의 어떤 그 월급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나라라는 자체가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들의 노동력으로 사회가 굴러간다고 해요. 네. 2016년 기준으로 그 나라의 한 33%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수치인 그렇죠. 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비자별로 월 3,600불 이상을 받아야 된다. 어떤 비자는 월 2,200불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만약에 이주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가 고용을 하면 그 사업자가 얻는 이익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국인을 사용하기보다는 외국인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걸 환수하는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황교안 대표가 그럼 이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중소 중견 기업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좀 인력을 싸게 쓰면은 이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면은 반발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사례를 가져온 것이냐 TV조선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어때요? 네, 이게 첫 번째 사례부터 이상한 네. 사례를 봤는데 두 번째입니다. 네. 유럽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네. 그래서 세 봤어요. 네. EU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28개 회원국 중에서 6개국 그러면 나머지 22개국에는 있는 거고 6개국에는 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6개국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입니다. 네, 북유럽 국가가 많아요. 네. 그리고 OECD를 기준으로 보면은 35개 회원국 중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러니까 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8개국이 최저임금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개 회원국은 다 있는 다 거죠. 있는 거네. 네. 그러면 이게 유럽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가 많다라고 말을 할 수가 할 있는가? 수가 없지. 반 이상은 돼야지 그러면. 네, 그렇죠.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퉁치니까 음. 유럽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가 맞나? 아니 그리고 복지국가는 사실은 그렇죠. 빼줘야지. 좋은 나라들이 아. 더 안 하네. 덴마크, 핀란드, 그럴 스웨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복지가 안 잘 돼 할까? 있으니까. 왜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가 지금 최저임금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는 한 8, 90%막 돼요.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걸 노사 간 협의에 따라서 임금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굳이 최저임금 따위 필요 없어. 그런 거지. 아니 그리고 복지 제도도 잘 돼 있으니까 네. 굳이 굳이입니다. 굳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6개 나라도 많은 것도 아니지 사실. 그게 뭐야? 그렇죠. 거기서 북유럽 한 3-4개 빼봐. 나머지 몇 개 없잖아. 나머지 얼마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도? 어. 그렇죠. 아무튼 유럽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가 많다는 말은 틀렸고 그럼 이제 또 독일을 보면은 독일이 뭐 아까 외국 전문 인력들을 위해서 고급. 고급 고급이라고 전문 했어요? 인력. 네, 고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거지 고급 인력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러면 그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급 인력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줘? 주고 있는 나라인 말이 안 거잖아요. 되잖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그러면은 최저임금제가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똑같이 그 노사 간 협의에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없었는데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주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싼 값에 자꾸 들어오니까 국내 노동자들이 반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같은 시급을 달라라고 국내 노동자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우리와 같은 시급을 달라라고 사람들도 일자리를 뺏기는 네, 거지. 그렇게 싼 운동을 덤핑 했다고 치는 해요. 거지 저쪽이 노동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네. 같은 가격으로 하면 해달라. 비슷하게 경쟁할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도입돼서 내 외국인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모두 적용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사실이 틀릴 뿐만 아니라 TV조선이 옹호하고 싶어하는 그 황교안 대표의 발언조차 반대라는 잘못된 거잖아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정말 캐나다의 사례도 그렇고 캐나다도 2012년에 도입을 했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15% 임금을 깎자라고 했다가 내국인들이 반발해서 그렇죠. 네, 철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되는 사례를 지금 가져와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인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게 ILO의 협약 중에서 차별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TV조선에서 ILO 협약 중에서 무엇을 차별금지 조항이라고 봤는지는 거기서 설명을 안 했지만 네. 일본의 경우에는
100호가 차별금지 조항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게 이제 내용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줘라 이건데 네. 이거를 1967년에 이미 비준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이 뭘 가지고 차별금지 조항을 안 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경우에는 ILO 협약을 좀 그 기본 협약이라고 나와 있는 8개가 있는데 그중 좀 대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하지 않고 있는데 깡패야. 아니 왜 ILO 협약을 안 하고? 되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결사의 자유, 어. 뭐 아동 노동 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당연한 건데 미국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맥락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차별 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미국이 또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하나 이런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례. 아니, 거기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뭐 다 이주민이고 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정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면 코트라가 지난해 10월 낸 미국 일자리 고용 동향에 따르면 미국 국적 근로자 평균은 주급을 885불 받는다고 해요. 그 대신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당 73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50불 정도가 차이 나긴 하죠. 근데 15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까 우리나라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이 아니고 평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물론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일들 채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낮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150불 차이라면은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TV조선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의 역설처럼 뭐 반 받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네.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도화가 되어 있었으면 절반이 나왔겠죠. 이 그렇죠. 수치상으로. 수치가 나올 텐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냐? 일본의 경우에도 뭐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의 산업연수생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우리나라에 있는 현장 실습생 제도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돈을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현장 실습생 제도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건데 지금 TV조선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가져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던 모든 사례들 싱가포르, 유럽, 독일, 미국, 일본 이 모든 사례가 TV조선이 말한 것은 다 사실이 아니었다. 무엇을 취재하고 무엇을 봤는지 전 정말 아니 근데 궁금했어요.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것만 갖다 가지고 그렇기도 하죠. 약간씩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약간 젠가하는 것처럼 있잖아.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막 이렇게 기사가 이상하게 쏙쏙쏙쏙 보이지 않게. 하나만 빼가지고 그렇게 뼈대를 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면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요거는 써야지. 요거는 여기서 요까지만 써야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사례를 많이 가져와 봤자 그리고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자괴감이. 네, 약간 그러니까 고용주들의 어떤 임금 부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 특별히 차별해야 되느냐라고 해봤을 때 저는 심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인들도 뭐 돈 너무 많이 준다,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서 너네 최저임금 안 줄 거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고 소수자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지금 그 임금을 차별하자고 지금 발언을 한 거잖아요. 공당의 대표가.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보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이상한 아까 무슨 젠가처럼 이상한 그 사례만 들고 하나씩 와가지고 빼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 황교안 대표의 발언 자체를 옹호할 수 있는가? 그 자체를 옹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언론사들에서도 심지어 경제지들 매일경제 아니면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등등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팩트 체크하고 비판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긴 뭐 아까 천영이 말씀한 것처럼 사장님들한테 그 외국인 다 뺄까 이러면 아니. 왜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분명히 큰 틀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지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이거를 못하는 거죠. 못해요. 네. 그래서 TV조선만 약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뭐 근데 저는 이 보도에서 제일 웃겼던 게 제가 사실은 이걸 YTN 가지고 나갔었는데 YTN 라디오에서 그 진행자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서에 애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팩트체크 따져보니에서 황교안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게 아니고 황교안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팩트체크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정말 왜 했대요? 그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진행자가 나한테 그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내가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는 이게 트럼프 흉내 내느라고 그랬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는 거야 이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황교안뿐만 아니고 그 홍 대표도 사실 그 전에 그랬잖아요. 맞아. 뭔가 이게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보수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는 이현주 의원도 많이 하는 건데 나는 애국자다. 우리 국민을 더 바라보는 거다. 이런 거지. 외국인 따위 다 배척하고 나는 내국인만 보고 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내 사람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 텐데 이제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고 문매만 맞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많은 언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황 대표의 발언이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 어떤 반응은 어떨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증된 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대놓고 지지하는 그런 약간 하면 좀 몰상식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황 대표를 지지하진 않지만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감정적으로는 할 만한 얘기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좀 냉정하게 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는 걸까 이런 팩트 체크를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냥 찍어 누르면서 너 그렇게 말하면 무식해라고 말하면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어떤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어떤 불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런 팩트체크를 봐도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뭐냐면요. 이분들이 정작 내 삶에서 예를 들어 이분들이 갑자기 중국 동포들이 한꺼번에 막 중국에 돌아가는 그런 저번에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제도가 바뀌면서 한 번씩 갔다 와라 해서 우르르 가거나 하면 막 진짜 전 공무원들이 집에 거의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그 집에서 보는 애를 중국 동포들이 보고 있어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막 전부 다 휴가를 막 몇 개월씩 내야 되는 왜냐면 중국 갔다 돌아오는 게 막 3개월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식당이 전체가 막 다 손이 모자라서 식당이 돌아가지 않거나 막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기 생활 속에서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아서 뭔가 다 이분들이 어떤 제도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는 월급이 뭐 차별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쑥 빠지면 가장 불편한 건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사람들 당사자일걸요. 타격을 받아요, 진짜로 내 삶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해서 그 노동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좀 아무튼 간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언론이 그 현실을 제대로 쫙 보여줘야지 되지. 그냥 계몽적으로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얘기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얘기만 해서는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차별을 하거나 혐오를 하는 건 대부분은 공포 그리고 몰라서 모르고 공포스럽고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다 알면은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보도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한 면에서는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준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어도 이슈가 안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말하니까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대표다 보니까
확 이게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 말이 정말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게 너무 많은 언론에서 거론이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어찌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권 관련된 내용이 딱 화두로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그 뭐 잘했어 황교안 잘했어 욕은 본인이 먹고 화두 이 이슈는 키워줬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황교안을 꾸짖고 끝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 보도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황교안 발언을 토대로 해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 언론이 극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TV조선 말고는 대부분은 아니 채널A가 더 웃겨.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보도 한 건도 안 했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저런 웃기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래도 뭐 지상파나 뭐 이렇게 다들 이게 참 나쁜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에요 라고는 말해주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내리면 네. 임금이 더 내려간 만큼 한국인 노동자들이 선택을 더 못 받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선택을 못 받아서 더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임금이 많이 더 내려간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노동력이 없어서 또 우리가 힘들 공백이 것이고. 생겨서 모두가 불편해질 것이다. 그럼요. 이거 누가 다 감당할 것이냐고 이런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좀 어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실리적으로나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건데 그 차장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뭔가 심적으로는 약간 좀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걸로는 설득이 잘 안 되니까 되니까. 제 말은 그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저도 모니터 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외국인 노동자를 경제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 인류애적인 뭐 해서 누구나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살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복지가 만약에 스웨덴 수준으로 막 높아져서 막 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와서 다 준다. 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포거든요. 내가 말하는 공포를 국민들이 갖는 공포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막 미리 우리나라 엄청 복지 강국이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난민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한국의 복지를 막 누리려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 미리 하는 거야. 제도란 것이 만들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우리의 이 보수적인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참 어렵다. 그런 고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복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펑펑 쓸 수 있게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가 됐으면. 아무튼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이현주 TV 모니터를 해가지고 곧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모니터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할 얘기가 많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한 말 중에서 딱 몇 가지만 지금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오늘 방송은 좀 아무튼 긴데 황교안 대표의 말은 뻘소리였다라는. TV조선이 약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네네. 네, 거기까지. 네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송중기, 송혜교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보도를 한번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온라인 보도 보면 오히려 욕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적었죠. 라고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충실히 보도하면 안 되냐 이런 기르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전미선 씨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도를 봤는데 이번에 빈소도 공개 안 하고 발인도 비공개라고 굳이 누가 왔나 이걸 적어야 되는가 싶다. 이건 무슨 비공개라고 해놓고 거의 공개 수준을 하고 있다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나 보네요. 우리가 최진실 씨 때나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게 이제 조의를 표하러 온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들이 우는 걸 또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걸 또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큰 어떤 그
뭐 베르테르 효과, 자살을 따라하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조심해 주셔야지 될 문제입니다. 한상 71님께서는 박진솔 활동가 목소리를 듣다 보니 이봉우 씨 목소리랑 싱크로율이 있다라고. 이게 약간 하이톤 그런데요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겠지? 금방 들렸어요. 진솔 씨 목소리. 진솔 씨가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약간 봉우 씨하고 좀 비슷해. 하이톤. 깜짝 놀랐네. 아주 네. 느낌이 있으시군요. 저랑 비슷하게 이 소리에 대한 캐치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저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평화가 답이다님께서 TV조선 편에 네. 1,000원을 후원해 주셨고 하하오수면님께서도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교통사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지금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해가지고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어제 오후에는 도저히 막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에 골병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잘 가려고 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팟빵에 네. 600회 공개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피디님 의도처럼 활동가들을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송 목소리가 훨씬 친근감 느껴져요. 그런데 저도 사무처장님 본 송성 커플 동영상을 클릭했다는 거죠. 내용도 없었는데 유유. 일반 회원분들 자주 오프에서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회 또 기다리겠습니다. 민원년 화이팅 이렇게 네네. 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1000회 이전에도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700회도 있고요. 800회, 또 700회는 세븐이잖아. 그러니까 또 그 의미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면 이유가 노는 됩니다. 데는 네. 이유가 1000개도 넘습니다. 그렇죠. 네. 또 놀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제 생각보다 저희가 그 프레임 체크를 올렸는데요. 프레임 체크 많이 좋습니다. 보셨어요? 네. 668회나 보셨네? 대통령 얘기해야 돼? 예, 그렇죠. 대통령 얘기인데 이제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게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원래 지난주 수요일에 냈어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게 미뤄졌고요. 이번 주에 프레임 체크가 그래서 2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빠르게 이걸 어제 올렸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준비해서 한 목요일쯤에는 또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 셀럽이신 김진혁 교수께서 공유를 SNS에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금 김진혁 교수가 이 프레임 체크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반응 좀 보면은요, 그냥 조중동 찌라시가 있는 한 우리 언론 수준은 참담함을 벗어나기 힘들겠죠. 민원연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김혜라님께서 분명 대한민국 언론인데 왜죠? 도저히 언론의 이런 개 같은 언론행위가 이해가 안 되네요. 언론도 보수인 거죠?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지지하고 후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나레이션과 함께 자막을 팩트 비교를 함께하면 전달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했어요. 저희가 이 프레임 체크를 좀 더 시간을 많이 만드시는 분한테 드리고 그리고 영상과 음악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막 다 구매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은지 씨가 지금 이게 진짜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튼 척박한 환경에서 만들고 있는 거라서 좀 이제 투자를 하면 훨씬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방송 있잖아요. 미디어 탈곡기 그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연예인 루머 그 퍼뜨리는 이것에 했잖아요. MBC님 아직도 언론은 유유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 최고 그러면서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엄성섭 얘기를 누가 써주셨는데 정치일학님께서 엄성석이 심각한 조선일보의 스피커죠. 저도 저격을 하려고 하나씩 영상 준비 중인데요.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셨습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네. 진용호 TV님, 교통사고 가벼운 것이라도 사람에 따라 안심할 수 없으니 치료 잘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하고요. 연예 뉴스는 애교고 지네들 프로그램 방송 잘한 짓 하는 거 역겹지요라고 삐빠꾸님이 적어주셨고요. 바른 정보를 위해 힘써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권혁이님이 써주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화가 났지만 태어날 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